자, 여러분, 개인 사업자로 1년간 열심히 일하셨는데 세금 고지서를 받고 정말 놀라신 적이 많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모르셔서 그냥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회사의 CFO가 되어서 절세 전략 11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11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3가지 정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1년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신 게 고작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현금으로 쓰시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인 카드를 결제하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사업에 대한 지출은 좀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줄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2가지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증빙, 그 다음 2번째는 사업 관련성입니다. 이 2가지만 충족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서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돈은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카드로 써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촬영용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구독료, 교통비, 일과 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지출을 조금 크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별도로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관련 영수증을 좀 보관하신다든지. 우리가 2번째로는 사업용 계좌는 좀 하나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장부보다는 입출금 흐름을 좀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꼬이게 되면 나중에 전부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로만 좀 받아주시고요. 대부분의 지출도 사업용 계좌에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개인용 지출이 좀 크게 관련이 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출을 하실 때 개인용 지출이라고 꼭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업용 계좌 관리만 조금 깔끔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비용이 늘어날수록 절세 효과는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업장에 가족들 출근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족에 대한 인건비는 세무서에서 좀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비용 처리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이 실제로 내 사업장에 출근을 해서 근로를 했다라는 그런 증빙들을 갖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출퇴근 기록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내 명의의 차량이 있다라면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시고 가급적 운행일지까지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면 작성을 하세요. 차량은 규정이 좀 까다로운 대신 절세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할부, 리스, 렌트를 하시는 경우 모두 상관없이 우리가 1년에 차량값은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돼요. 최근에는 제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운행일지를 좀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유비나 보험료, 수리비에 대한 비용 처리 금액도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약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절세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해서는 약 7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업주 분들께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인건비는 되게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 즉 3.3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볼게요. 4대 보험을 통해서 내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우리는 복리후생비 또는 회의비라는 계정 과목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과 함께하는 식대나 아니면 커피숍 이용 비용, 미팅비, 회의비 같은 것들을 우리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계정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금액을 좀 크게 사용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사용 근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용 근거를 꼭 남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수증 별도로 모으시고요. 그 영수증에다가 어디서 사용했다
라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들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을 예를 들면 세무사인 제가 대표님들께 올해 비용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돈 너무 많이 썼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도 비용이 모자르냐? 하지만 인테리어 등의 큰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에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썼다, 한 번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5년 정도로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비용 처리를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썼다라고 하시더라도 생각보다는 비용 처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카메라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그다음 컴퓨터 같은 것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한 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용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공제 제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정말 아깝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는 그냥 정부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달마다 좀 수익이 들쭉날쭉 했거든요. 어떤 달은 5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달은 더 적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노란우산 공제는 약간 보너스 같은 절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입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 이 납입한 금액을 목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불안정한 사업자일수록 안정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폐업하게 되면 해지 시 일시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면서 이 돈을 받아가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들은 900만 원 정도를 풀로 채우신 것도 좋아요. 물론 납입할 수 있는 만큼만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목적으로 100% 다 납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 소득이 나온다면 900만 원 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금액은 납입 금액의 12에서 한 15% 정도 곱한 금액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매출이 1억 원 이하라면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컨설팅, 콘텐츠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더욱더 낮아지게 돼서 절세 효과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매출액이 약 1억 이상이거나 또는 지역 아니면 임대료 내시는 거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장비 구매가 많거나 대규모의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좋다 안 좋다를 파악하시기보다는 내가 사업자를 낼 때 세무사를 통해서 먼저 상담을 받고 간이가세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고급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사업 규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설계 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보료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약간 숨겨진 세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소득이 약 1억 정도가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를 재설계해 드린 거죠.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한번 봐드리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업용으로 작성해 드리는 등 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진행해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건보료가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됐어요. 1년이면 6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건보료는 사실상 소득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소득 금액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째는 매출 5억, 순이익 2억 원 정도가 넘으면 법인 전환을 좀 고려해 보세요. 법인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법인 세율 자체가 소득세에 비해서 좀 낮아요. 두 번째는 대표자 급여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법인 사업자는 퇴직금 또는 배당을 통해서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비용 인정폭이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다섯째는 당연히 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계속 가시게 되면 불리해지는 시점이 저는 명확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은 사업자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대표님들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는 단순히 어떤 매출이나 손익도 보지만 대표님의 성향까지 좀 파악을 해서 법인 전환을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11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전략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회사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어려우시다면 저희 세무에게 현명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